여보세요? 네? 또 터졌다고요? 알루미늄 탱크가 또 터졌다고요? 여러분, 이 알루미늄 탱크가요, 그렇게 좋다고요. 가볍고 녹도 안 나고. 그런데 왜 산업용 컴프레셔는 이렇게 좋은데 아직까지 알루미늄으로 안 만들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모든 걸 다 만드는 중국에서조차도 이 알루미늄 탱크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좋다고들 하죠. 왜 이렇게 좋은데 전 세계에서는 아직 알루미늄 탱크를 쓰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알루미늄 탱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얘가 녹이 안 쓰는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 알루미늄은 녹이 안 쓰는 대신 산화가 돼요. 여기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녹이 안 쓰는다는 건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 철탱크처럼 그냥 빨갛게 녹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특히 상처가 나거나 이런 용접 부위, 충격을 받게 되면 이런 곳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화와 피로도가 누적이 돼요. 이 탱크가 압력이 찼다가 다시 빠졌다, 찼다 빠졌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 탱크의 피로도가 쌓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은요, 이 탱크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얘도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탱크를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볍고 녹도 안 쓰니까 갖고 다니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얘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가벼워요. 이 탱크를 들고 매일 2층 3층 들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탱크입니다. 예를 들어 세차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 탱크에 계속 압력이 차고 또 빠지고 차고 빠지고, 폼건은 쓰고 에어로 먼지를 불고요. 에어 블로우도 하면 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하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 센터나 카센터도 계속 임팩 쏘죠. 타이어에 바람 집어넣죠. 풀고 조이고 풀고 조이고를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농기계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심해요. 거기는 흙먼지도 많고 트럭에 싣고 내리고 바닥에 쿵, 계단에 쿵,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어요. 이 컴프레셔는 이 탱크 위에 무거운 모터와 무거운 헤드가 올라가요. 근데 이 탱크는 엄청 가볍죠. 이 무거운 헤드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무게의 중심이 위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 위에 무거운 저 같은 사람이 올라타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반대로 이 철탱크는요, 이 탱크 자체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중심을 이 아래에서 받쳐주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든든한 철제 의자에 앉아서 흔드는 거예요. 이러면 느낌이 묵직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현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현장에서는 가벼운 것보단 멈추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이 알루미늄은 이 진동을 흡수하는 재질이에요. 이 위에서 모터와 펌프가 진동을 하면 탱크가 이 진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용접 부위에 충격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용접 부위에 압력은 계속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 하고요. 이 위에서 흔드는 진동은 계속 얘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 컴프레셔의 뜨거운 바람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식고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도 계속 반복해요. 결국에 이 용접 부위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이 동작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철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철사도 한번 꺾었다가 피면 안 끊어져요. 근데 그 부위를 계속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이 압력 용기도 똑같아요. 구멍이 나는 게 아니고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니 그럼 두껍게 만들면 되지.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이 철탱크의 강성을 만들려면 이 알루미늄의 두께가 지금의 거의 한 2배는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강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결국에는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최대 장점인 이 가벼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아직 큰 컴프레셔 있잖아요. 뭐 10마력, 20마력, 100마력 공장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그 산업용 컴프레셔들, 그 컴프레셔들은 알루미늄이 이렇게 좋아서 수명이 훨씬 긴데 왜 아직도 철로 만든 탱크를 사용할까요? 산업 현장은 이런 광고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 현장에서는 탱크가 터지거나 콤프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알루미늄 소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알루미늄은 비행기에도 쓰는 재질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재질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계속 검사하고 균열도 검사하고 교체하고 관리하고, 근데 컴프레셔는 저쪽 구석탱이에다가 처박아 놓으시고 몇 년씩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쓰셔야겠죠. 반대로 뭐 세차장이라던가 뭐 카센터, 오토바이 수리센터, 뭐 농기구 수리센터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한 곳에다가 놓고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 알루미늄 탱크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현장에서는 조금 더 무겁더라도 검증된 철 탱크를 더 신뢰를 많이 해요. 가벼운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용기는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컴프레셔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기를 담아 놓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안에 압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을 꼭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컴프레셔라는 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판매하는 영상이던가 광고 영상 아니면 짧은 사용 영상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바람이 왜 약하게 나오는지, 임팩은 왜 안 돌아가는지, 저소음 콤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콤프가 오래가고 어떤 콤프는 금방 망가지는지, 이런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해주는 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판매해보고 AS도 해보고 수리도 해보고 이 현장에서 문제를 겪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 콤프의 마력이나 모터 이런 이야기, 뭐 실린더, 탱크, 압력, 에어량, 저전력, 저소음, 뭐 산업용 콤프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설명서 보듯이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만 대를 팔아오면서 느꼈던 이 현장의 기준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컴프레셔를 한번 잘못 사시면 처음부터 좋은 걸 살 걸,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비예요. 가격도 싸지 않고 한번 쓰면 몇 년씩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컴프레셔를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이미 사용 중인 분들은 구독을 한번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인터넷 광고에서는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업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왜 현장에서는 이런 선택들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한번 보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가서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다시 찾아가기가 편하실 거예요. 광고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콤프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올려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